자, 잡격 및 속설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효첨 선생의 이론, 자평진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직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의 이론들을 가능하면 전부 한 번씩 무슨 뜻인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어떤 이론의 일각견을 이루면 그때 가서 옛날 이론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것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철학자 입장에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지금 당장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학문에 대한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비판하는 게 맞기 때문에 먼저 선 학습, 후 비판 이런 식으로 시작을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잡격에 관한 이론들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잡격의 종류는 많은데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케이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론으로 일반화한다고 하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에 대한 이론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격국 이론이 아니더라도 사주를 감명하는 관법으로 이론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취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잡격격을 앞에서 두루두루 이게 이름만 봤지 그거에 대해서 끝이 없죠.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참고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사주 풀이할 때 일반 사주 오행의 생극재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 같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잡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속설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조를 하면서 철학자들은 겸허하게 어떤 지금은 스펀지처럼 어떤 이론을 빨아들이는 단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확고하게 관이 섰을 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철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어도 나중에 버리더라도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접근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러면 기존의 대학자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만약에 무릇 대개 공록격이라는 게 있었죠. 공기 있었죠. 축원격 기록격 협술은 내가 여기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협술 서기 기용 여기는 뭐가 있었죠? 임기 용백격이라는 게 있었죠. 일귀 일덕 복덕 괴강 식신심여 우리가 이제 식신심여는 몰라도 심여격은 있었죠. 앞에서 이름이 나왔었죠. 뭐 시지가 뭐 12운석 묘에 해당되는 거 뭐 일정한 경우에 그런 있었고요. 양간부작 간지일기 오행구족은 오행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런 말 똑같아요. 지류 하면은 뭐뭐의 등등 무리죠. 뭐뭐의 무리. 그러니까 이거 쭉 해놓고 이러이러한 것 등은 그 말이죠. 일체는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죠. 일체 모든 것이 무리, 이치가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직격 그러한 격이니 대개개 있자죠. 대개개 치 놓고 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놔버리고 취하지 말라. 뭘로? 이론으로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록, 공기, 축원, 기록, 협술, 서기, 기룡, 일진, 일덕, 복록, 괴강, 식신심요, 양간, 부작, 간지일기, 오행, 구족 등의 그러한 등등은 무리들은 일체 이치가 없는 격이니 이런 것들은 대개
그냥 놓아버리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론으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론으로 취할 바가 없다. 왜 그렇죠? 여기서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치가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이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 없는 것에 관한 격이니 그 격은 격인데 이치가 없는 격이니 이것은 그냥 놓아버려라.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즉 고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내 그 격국 있었죠. 격국의 내 범주라고 볼게요. 격국의 범주 내에 우리가 지금 격국은 뭐가 있었죠? 격국은 내격, 외격 이렇게 있었죠. 내격은 원령에 근거한 거, 나머지는 원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70에서 80% 차지한다고 하고 20에서 30% 정도 차지한다. 근데 가지는 여기는 뭐 8개를 보기도 하고 10개를 보기도 하고 11개도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가지수가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이름도 다 못 외우겠죠. 근데 경우수는 20, 30%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수가 확률이 확 떨어지죠. 그 어떤 이론으로 그 이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사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몇 개 없다고 하면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 범주 내에 그러니까 이러한 옛날 사람들은 경내에 이러한 그 사주 격국의 범주에 격국의 내이니까 격국의 범주에 역 또한 유성식 또한 있다. 뭐가? 그 형식이 성립된 바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형식이 성립된 바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의 총지의 전체적인 뜻은 전체적인 뜻은 무엇이다. 뭐죠? 견취, 이끌 연자, 나아갈 취자죠. 전체적인 뜻은 이끌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뭐를? 이거 제 생각입니다. 사주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격국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 전체적인 뜻은 이 격국을 논하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이해하는 그러한 것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다. 이제 격국을 우리가 격국을 왜 외워요? 우리가 이 격국론은 사주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격이죠? 어떤 포맷. 이러한 격국론이 있는데 그러한 격국을 배우는 전체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뭐를? 사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힘들경자죠? 억지로, 힘들게 전입은 뭐죠? 우리가 전입신고 한다고 하죠? 물론 이게 전입신고일 때도 이렇게 쓰나요? 일단 메꾸어서 넣는 거예요. 격의 범주에다가 메꾸어서 억지로 이 말이죠. 힘들경자는 억지로 힘들경자 맞죠? 구들경 완강하게 억지로 이 격의 범주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다는 거죠. 뭐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론이에요. 외격에 관한 이런 수백 가지 이론들을 하나하나 그 보통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억지로 이 격의 범주에다가 끌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고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인들은 이 격의 범주 내에 형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뜻은 어떤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주를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러한 뜻이 있었는데 억지로 그러한 격의 범주에 넣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 외격에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백무일사 그 100가지 중에서 100개 중에서 무일사 사는 비슷하셨죠? 한 가지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비슷해야 됩니까, 격국이?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수백 가지가 있지만 하나도 비슷하지가 않다.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요. 이 무리도자죠. 그릇될로자. 무리들이 그릇되게 한다. 뭐를? 후학들을. 저희 같은 후학.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잡기의 여러 가지 잡격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일컫는 이야기 같아요. 무리도라고 하는 거니까 좀 약간 느낌에 좀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작당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무리들이 후학들을 잘못 인도할 뿐이다. 이는 이제
강한 어조사죠. 뭐할 뿐이다. 그러니까 후학들을 잘못 이끌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런 것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에네 곧 만약에 약 천지 쌍비,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쌍으로 난다. 쌍으로 난다. 그러면 뭐요? 천지간에 쌍으로 난다는 건 천지간에 화합을 한다는 거죠. 화합을.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쌍비가 한 쌍의 새가 날아간다는 뜻으로 부부가 화합한다던데, 자, 천지, 우리가 이 사주에서 말하는 천간과 지지가 함께 쌍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볼 때 이 천간과 지지가 있죠. 지지가 있죠. 간지가 있죠. 그래서 이 천지가 함께 쌍으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천간과 지지를 쌍으로 보고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비록, 부기, 역, 자유, 격. 자, 비록, 부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게 뭐예요? 부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기하고자 하는 뜻을 보고자 하는 거죠. 축일 피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건데, 그러한 부기가 또한 스스로 그 격이 있지만, 비록 있다 하더라도 부전뇌차, 전적으로 뇌자는 신뢰하다죠. 의지하다. 어디에? 이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차는 아마 이러한 외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외격. 이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스스로의 격이 있어서 전적으로 이것에, 이 외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잡격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이죠. 이 또한 할 수 있다. 증가하고 중하다는 거죠. 더블로, 중하다는 것은 이제 2배, 3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하게 할 뿐이다 말이죠. 이 외격, 잡격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가지수를 굉장히 늘려갈 뿐이다 그 말이죠. 늘려가게 하지만 용신, 부심, 유용, 그 용신이 쓰임 바가 있는 것이 심하지 않다. 그다지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쓰임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그렇게 크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 그 말이죠. 해석을 맞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뜻으로 돼요. 이때 한번 볼게요. 밑에 해석해 놓은 걸. 짜구짜죠. 짝이 의지하는 바가 있고 이위용 그 용신으로서 쓰임이 있게 되면 성미격 그 아름다운 격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신이 쓰임 바가 있어서 의지해서 그거에서 의지하게 되면 그 격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유용신 불길 용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나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용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용신이 있어도 불길함이 있게 되니, 아니면 또 용신이 불길함이 있게 되니, 즉 위용, 그럴 경우는 뭘로 바뀐다? 흉으로 바뀐죠. 용신이 불길하게 되면 당연히 흉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불가집약,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의 그 외격이 있는데 이것을 격의 범주내에 들여오고자 하고 있으나 이거는 후학들을 잘못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라도 이 천간과 지지의 이 두 개가 함께 날라서 이것을 우리가 용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론으로 해서 풀어내면 이거 되는 거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 그랬죠. 비슷한 게 없다 그랬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격에 우리가 수만 가지의 그 잡격의 종류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수백 가지의 그런 이론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를 취해서 우리가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로 해석해 놓은 거를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격 내에 격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는
총지의 그렇죠. 총지의 억지로 이론에 부합시키고 격국에 끼워 맞추는 데 있다. 100가지 중 어느 하나도 그럴듯한 것이 없으니 100부일사 그래서 한 가지 그럴 것이 없으니 단지 후학들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천지가 화합하니 비록 부기하더라도 격국 자체에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이러한 외격의 해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죠? 또한 그러한 격들은 거듭 버틸 수는 있겠지만 수는 늘어나겠지만 용신으로 쓸만한 것이 거의 없다. 간혹 그것들에 의지하여 쓰임이 되어 좋은 격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용신이 있어도 불기라면 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적격 그러한 이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